인트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석 공인회계사 CFA인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이제 우리 어카운팅 프린시플, 그죠? 회계 원리인데요. 회계 원리인데 영어 용어로 미국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카운팅 프린시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요. 자, 오늘은 그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괄적인 그 목차라든가 구성 내용 및 이 과정이 어디에 유용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Financial Accounting이라고 해서요. 재무회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총 16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는 오늘 그 재무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베이직 어카운팅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회계의 아주 기본적인 등가식이 있죠. 자, 한국말로는 차변과 대변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데빗과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차변, 대변, 데빗, 크레딧.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그 공식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걸 영어로는 Asset은 equal, liability plus equity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런 용어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더블 엔트리 어카운팅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복식북이죠. 방금 설명드린 데빗과 크레딧으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를 더블 엔트리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제 베이직 컨셉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 또 재무제표를 하기 위한 최근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베이직 컨셉 개념체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섯 번째 시간부터 중요한데요. 자, 어카운팅 사이클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회계 순환 주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아직은 안 배우셨지만 나중에 재무제표라는 Financial Statement라는 결과물을 경영자가 주주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정보 이용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라는 그 아웃풋을 주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장부에다 잘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장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어카운팅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차시에서는 그 어카운팅 사이클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인 그 회계 순환 주기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고요. 자, 6차시에서는 어카운팅 사이클 두 번째 시간으로 수정 분계라고 하는데요. 어드저스팅 엔트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7차시랑 8차시는요. 어카운팅 사이클 세 번째랑 네 번째 시간으로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9차시는요. 자, 어카운팅 사이클 다섯 번째 시간으로 종합 사례를 통해서 전반적인 회계 장부 정리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10차시는요. 자, 어카운팅 사이클 여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클로징한다. 한국말로는 마감한다고 하는데요. 장부를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차시는요. 자, 파이낸셜 포지션이라고 해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요. 그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원리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 자, 12번째 시간은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의 또 이 구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것이고요. 13번째 시간에는 스테이트먼트 오브 체인지스 인 이쿼티라고 해서 자본 변동표라고 하죠. 그 자본 변동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째 시간은 인벤토리, 재고자산이죠. 그 재고자산과 관련된 간단한 계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15번째 시간은 픽스드 에셋입니다. 이 픽스드 에셋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유형자산인데요. 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과정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시간에는 Statement of Cash Flow다. 한국말로는 현금 흐름표라고 하죠.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면서, 근데 이 어카운팅 프린시플은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회계 원리하고는 유사한 과정입니다. 단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회계 원리는 주로 국제 회계 기준을 기반으로 했다면 저랑 배우는 어카운팅 프린시플은 이 국제 회계 기준 IFRS하고요. 미국 회계 기준 US 갭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카운팅 프린시플을 보시면 되고,
주된 용어들을 영문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제 국제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재무제표는 그 외국 회사의 재무제표도 여러분들 읽어낼 줄 아셔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재무제표도 또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영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아주 유용한 지식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어카운팅 프린시플을 수강해야 될 대상자를 잠깐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실무적으로 보시면요. 일단 회계 담당자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물론 평상시에 이제 회계 기록은 우리 국내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의 경쟁업체가 미국 기업이다. 그럼 그 재무제표도 읽을 줄 아셔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재무제표를 또 영어로 바꿀 일이 많습니다. 그때 또 이런 용어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는, 외투 기업에 근무하신 분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요. 자, 세 번째는 영문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들이 있죠. 주로 금융권에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면서 그 해외 주식이나 어떤 투자를 위해서 그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배웠던 어카운팅 프린시플 실력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아주 기본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자격증 쪽,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자, 영어로는 AICPA라고 하죠. 또 미국 세무사 시험, 영어로는 EA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아주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어카운팅 프린시플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 국제 재무 분석사라고 해서 CFA라고 하죠. CFA. 자, CFA라는 시험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그런 그 자격증이기 때문에요. 재무제표의 아주 기초인 어카운팅 프린시플을 알아두시는 거는 매우 유용한 그 지식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미국 관리회계사라고 해서 CMA라고 하는데요. 관리회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회계 원리가 기초가 돼야 그걸 가지고 원가 계산이나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연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국제 내부 감사사라고 해서 영어로는 CIA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감사, 인터널 오디트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이 어카운팅 프린시플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그 지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주변에 보시면 이제 그 회계 원리 과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변 대변을 알아도 데빗 크레딧을 모르시면요. 그럼 결국은 모르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주식을 영어로 바꾸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나는 회계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영문으로 된 어떤 회계 지식을 같이 익혀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화되는 시대에서 이 어카운팅과 관련된 용어들은 또 그 정보들의 일부가 또 영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문 그 내용을 모르시면요. 그 도저히 실무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배우는 어카운팅 프린시플이 여러분들 업무용이거나 또는 자격증 취득용으로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오늘 다뤄야 될 그 어카운팅 프린시플의 16개 차시의 목차하고요.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건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자,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에 대해서부터 자, 이제 이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